돌아와서 다시 진행하는 첫 수업이지. 지난번 3-1 내용 수업 성당과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는 3-2의 우리 은하의 규모와 구조와 규모와 관련해가지고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지난 중간고사 범위에서 변광성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 중에서 그 부피가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 광도가 바뀌는 정말 맥동 변광성이 있다는데 그 맥동 변광성의 그 광도 변화 주기 그리고 그 광도 사이 어떤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무려 거의 100년 전쯤에 알아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리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은하의 중심과 크기를 지금은 관측 기술이 잘 발달했고 다양한 별의 거리나 분포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럼 우리 은하의 중심이 어디쯤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서 어디쯤에 있고, 그리고 우리 은하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는가와 관련해서 내용을 알아볼 거야. 내용을 알아보는 걸 우리 5교시에 이론 내용 할 거고, 그다음 6교시에는 이론 탐구 활동, 셰페드 변광성 이용해서 우리 은하의 중심을 찾아보고 그 크기를 추론해보는 활동을 수행평가 활동으로 해볼 거야.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영상 있는데 한번 보자. 잠시만 불 좀 끄고. 자, 여기 보이는 화면이 우리 은하의 모습이야. 그리고 우리 은하 속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고마워. 음악이 나오는데 성당도 보이고 여기 태양이야. 태양 주위를 여기 은하면이지. 은하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 이 우리 은하 속에 우리 지구를 보려면 이렇게 쭉 해서 쭉 들어보면 쭉 이렇게 지구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인스타 쇼츠가 있길래, 릴스가 있길래 한번 가지고 불 요거 끄고 계속해도 되겠나? 네. 좀 더 밝게 괜찮아? 네. 오케이. 자, 요거 질문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서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약속 장소로 적당한 벽을 유지해보자. 우리 은하의 중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기 저 세 명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약속 장소로 적당한 역 어디에서 모이면 좋을 것 같아? 똑같은 저기 주황색이랑 초록색 여기 왜 여기가 적당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가장 셋이 거리가 제일 비슷해. 세 사람 이 점이 이 세 사람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에서 제일 뭔가 합이 최소가 될 것 같다, 맞지? 그리고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은 아무리 좋을 거더라.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 딱 가운데 해보니까 여기야. 근데 여기서 모이자 하면은 막 별로 좋아하진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여기가 지하철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환승해서 셋 넷. 이 사람은 환승 없이 하나 둘 셋 넷. 지하철 이제 4개 타고 가면 되는 그런 것 같아서. 이거 지하철 노선도인 건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서 모이면 좋겠다. 근데 뭐 사실 너희들끼리 약속하면 실제로는 어때? 딱 지하철역 이걸로 하나? 아니면 이번엔 네가 우리 집 쪽으로 와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놀 거니까 이쪽에서 모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경우일 수도 있을 거야.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유 때문인데, 우리 은하의 중심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 은하의 중심, 이 사람들이 모이기에 적당한 중심은 이렇게 찾았어. 우리 은하의 중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별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 별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려면 별들이 우리 지구로부터 보이는 그 방향과 그 다음에 거리를 알아야 되겠지. 즉 좌표를 찍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으로 우리 은하
안에 있을 걸로 추정되는 별들을 막 이렇게 3D 매핑을 해봐. 그리고 그 별들의 어떤 위치에서 제일 가운데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즉 다시 말해 어떤 임의의 점으로부터 각 별들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심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거에 추론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앞에 있는 내용은 학습 목표는 선생님이 아까 방금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여다보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 은하의 크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성단의 공간 분포를 알아야 돼. 이때 굳이 각 별들의 공간 분포를 알면 물론 제일 좋겠지만 그것을 아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 은하에 몇 개의 별이 있을까? 또 근데 어떻게 얘기해? 수백 개 있나? 수천 개 있나? 그 단위가 어때? 우리 은하의 별의 개수는 많아요. 많아. 한 수천억 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하나의 은하에 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런 은하가 수천억 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의 좌표를 하나하나 찍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뭘 하면 좋을까? 그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의 분포를 찾아보는 게 좋겠지. 우리나라의 어떤 인구 분포를 알아보고자 할 때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의 위치를 다 확인하는 것보다는 뭐 어떤 도시에 몇 명이고 어떤 도시에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 그런 성단의 공간 분포를 알면 우리 은하의 어떤 크기나 아니면 이제 중심 부분 이런 것들을 알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성단의 공간 분포는 결국 성단이 관측된 방향과 거리를 통해서 작성이 되겠지. 혹시 이런 좌표에서 예를 들면 x, y, z 방향에서 뭐 예를 들면 2, 3, 2라고 하자. 그러면 2, 그 다음에 이렇게 좌표를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럼 여기가 만약에 지구 관측이라고 하면은 어떤 별의 위치가 2, 3, 2에 있어.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릴 수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거리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좌표는 2, 3, 2라고 하고 이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면 그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떤 이제 천체의 그 3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알려면 이렇게 x, y, z 또는 실제로는 뭐 적경, 적위 이런 이제 구면 좌표기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향과 거리를 알아야 결국 벡터를 알 수 있어서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단까지의 거리를 그러면 어떻게 측정할까?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배웠어, 그렇지? 뭐 연주 시차 방법도 배웠고, 주기열 맞추기도 배웠고, 초신성 원의 폭발을 이용한 것도 배웠고 여러 가지 배웠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절대 등급이 알려진 천체를 뭐 이용해가지고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어. 그렇게 절대 등급이 알려진 천체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하는 거야. 우리 은하를 구성하는 성단 안에는 이제 어떤 질량이 큰 별이 진화하면서 변광성 단계에 있는 그런 별들이 있을 수도 있어, 없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만약 어떤 성단 안에 이런 이제 맥동 변광성이 있다면 얘네들의 변광, 즉 광도 곡선의 어떤 주기나 겉보기 등급의 변화를 이용해서 우리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다는 거야. 이런 셰피드 변광성의 뭐 특징이라고 하면 요거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도 한번 냈었던 것 같은데 변광성 중에 맥동 변광성과 식 변광성의 광도 곡선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이제 차이를 비교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 냈었던 것 같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셰피드 변광성, 맥동 변광성은 그 밝기의 어떤 변화가 비대칭성을 가지고 나타나더라. 식 변광성은 이제 이렇게 좌우가 대칭성을 가지고 나타나지만 이런 맥동 변광성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대칭성을 가진다. 또 하나는 뭐 식 변광성은 이렇게 주극소 또는 부극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주기에 있어서 크게 뭐 두 번의 밝기 변화하고 대부분은 다 이렇게 최대 밝기로 나타나는 반면 이런 맥동 변광성은 지속적인 어떤 이제 밝기 변화가 나타나더라. 뭐 이런 내용도 예시 답안으로 넣어놨었지. 그리고 이런 맥동 변광성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밝기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이 별의
부피, 즉 크기와 표면 온도도 계속해서 바뀐다. 그래서 분광력도 바뀐다. 이런 것들도 얘기할 수 있겠고, 식변광성은 어떤 별의 크기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어쨌든 그런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떠올려 보면서 이런 맥동 변광성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오른쪽 그림은 이 HV2063이라고 하는 셰페이드 변광성의 광도 곡선을 나타낸 거야. 이걸 이용해서 이제 거리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이따가 해보자.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이 내용은 1900년대 초 레빗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가 마젤란 서문에 위치한 셰페이드 변광성 25개를 연구했대.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 작은 별, 즉 밝게 보이는 그런 별일수록 변광 주기가 길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대.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이 변광성 25개가 다 어디에 있다? 마젤란 성운에 속해 있어. 그러니까 이 마젤란 성운에 속해 있으면 거리가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 비슷하겠지. 네. 근데 이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무엇과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거리지수 공식 생각해보면 표면 알고는 거리와 절대 등급. 절대 등급은 결국 이 별의 고유한 밝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변광 주기가 길다라고 하는데 이 겉보기 등급에 영향을 주는 그 거리가 다 같대. 그러면은 이 겉보기 등급이라는 표현 대신 뭘 써도 될까? 절대 등급을 써도 되겠지. 그래서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또는 광도가 큰 변광선일수록 그 변광 주기가 어떻다? 길다라는 그런 이제 패턴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해. 주기는 페리어드, 광도는 L, 러미너스잖아. 그래서 P의 관계 이렇게 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해. 그래서 저 그래프를 보면 X축이 주기고 변광 주기, Y축이 겉보기 등급이야. 이제 쟤를 어떻게 평행이동 시키면 절대 등급과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도 있겠지. 그렇게 이제 관측을 통해서 얘네들의 주기 그리고 광도 관계가 그렇게 X축도 로그 스케일, Y축도 지금 겉보기 등급이 이런 대수적인 등차 관계에 있다라고 보이지만 우리 등급과 광도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식이 적용이 돼? M1 빼기 M2는 2.5 로그 L2 빼기 L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등급과 그 다음에 광도의 관계는 로그 관계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사실 Y축을 만약에 광도라고 표현한다면 얘도 어떨까? 로그 스케일이겠지. 그러니까 X축, Y축, 즉 P와 광도를 다 로그 스케일로 그래프를 만들어 보면 이런 직선상의 어떤 상관관계를 강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상관관계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과관계도 있어. 뭐 그거에 관한 설명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저런 패턴을 발견했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셰플리라는 학자는 우리 은하 내에 이미 거리가 알려진 그런 셰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를 관측해가지고 이 레빗이 연구했던 아까 봤던 그 셰페이드 변광성을 구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런 주기 광도 관계를 제시했대. 그래서 이제 이걸 적용해가지고 거리를 구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문제인데, 자 오른쪽 아래 HV2063 변광성의 어떤 광도 곡선 이걸 가지고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신기하지? 한번 해볼게. 자, 이 변광 주기는 며칠일까? 11일이야, 그렇지? 그러면 변광 주기가 11일이면 이 관측적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별의 이 변광성의 절대 등급은 어느 정도를 할 것 같아? 마이너스 3.2 3.2, 3.3 맞지? 그 정도 되겠지? 예. 그래서 선생님 마이너스 3.3을 한번 해볼게. 자, 그리고 우리 거리를 구하려면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면 되는데 이 변광성의 겉보기 등급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그치, 평균 내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평균이 14.1과 14.8 사이인 14.45로 잡아볼게. 그러면 얘를 거리지수 공식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결국 B는 약 35,481 파섹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왜 안 나오지? 난 나와 있는데. 뭐 멈췄다. 네. 이거 무선으로 연결했더니 조금 이렇게 딜레이가 났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거리는 약 35,000 파섹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 나중에 그 엑셀 프로그램 이용해서
실제 외시의 천체 3번에 해당하는 그 성단의 거리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맛보기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이 맥동 변광성의 주기 강도에 관련된 설명을 마무리했어. 여기까지가 교과서 97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 교과서 오른쪽 위에 보면 맥동 변광성의 종류 해가지고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어떤 거 있어? 1형, 1형, 2형, 그리고 건모자리 안 맞아, 거북모자리 RR형 변광성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 요 세 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줄게. 자, 셰페이드 변광성은 1형, 2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먼저 1형이라는 것을 왜 1형일까? 우리 지난번에 성단 수업하면서 선생님이 산계 성단에는 어떤 별들이 주로 있다고 했어? 젊은 별, 그리고 이제 푸른 별, 그리고 금속 함량비가 어떤? 적은 금속 함량비가 높은 산계 성단에는 금속 함량비가 높은 그런 종족 1의 어떤 별들이 있다고 했어. 이런 종족 1에 해당하는 별들이 진화해가지고 변광하는 그런 별들을 우리는 1형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거야. 종족 1 셰페이드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의 특징은 변광 주기가 수일에서 수십일 정도 되고, 분광형은 F6에서 K2 정도, 그리고 광도는 태양의 1000배에서 5만 배 정도 되게 밝다고 해. 뭐 여기는 분광형 이렇게 뭐 외울 필요는 없다. 그치? 그리고 1형 셰페이드 변광성은 주로 은하 원반, 특히 나선팔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얘네들의 질량은 태양의 3배에서 18배, 좀 질량이 큰 별들이지. 얘네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그런 별들인데 질량이 크니까 진화 속도가 빠르지. 그래서 이미 얘네들이 이제 주계열 단계를 넘어서 준거성 단계를 넘어서 적색 거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적색 거성 단계에서 그 중심 헬륨의 핵의 연소가 일어나는 거지. 얘의 내부 구조를 보면 이 헬륨의 핵이 탄소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바깥에는 헬륨층이 있고 연소하지 않는,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수소층이 있는 이런 이제 내부 구조를 가지는 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여기서 발생하는 많은 에너지가 결국 열 맥동을 조금씩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한편 2형 셰페이드 변광성은 종족 이하, 즉 나이가 많고 오래됐고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보니 이제 금속 함량비가 낮은 그런 종족 2에 해당하는 별들이 변광할 때 이런 우리는 2형 셰페이드 변광성이라고 부르는데, 종족 저기 있지. 그래서 이 주기는 얘랑 비슷해. 2일에서 45일. 여기 있는 범주를 보면은 뭐 비슷하지 둘이? 1형이나 2형이나. 그리고 분광형은 이 1형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높아. 그래서 F2에서 G6 정도. 얘네들의 뭐 색깔 정도를 얘기해 보면 주황색에서 노란색 계열쯤 될 것 같네. 그리고 이 종족 2 셰페이드는 태양의 한 100배에서 500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광도가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지. 자, 그리고 주로 구상성단이나 은하 헤일로에 위치한대. 얘는 나선 8 원반 쪽에 위치하는 반면 얘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별들이니까 구상성단 또는 헤일로, 은하 바깥쪽 이런 곳에 위치한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 자, 그리고 이런 별들은 태양의 0.5에서 0.7배의 질량을 가지는 별들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점근 거성 가지 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계열성인 그리고 질량이 작은 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과거에 주계열성이었다가 준거성, 그 다음에 적색거성이 되었어. 그리고 적색거성 가지 단계에서 이제 수평 가지 단계까지 진화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헬륨 쉘 플래시라는 어떤 현상이 발생해. 헬륨 껍질에서 어떤 성광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개념인데, 얘의 내부 구조를 간단히 그려보면은 이미 이제 헬륨의 탄소가 되는 그런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거나 아니면 중심에 뭐 탄소가 있거나 이런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바깥에 이 헬륨이 탄소로 바뀌는, 여기는 헬륨이 탄소로 바뀌지 않아 껍질에서.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다? 헬륨의 껍질이 탄소로 바뀌는 헬륨 껍질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바깥에 이제 수소도 헬륨으로 연소하는 수소 껍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계에 있는 별을 우리는 점근 거성 가지 단계에 있는 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구조를 가지고 열맥동을 하는 그런 변광성을 우리는
2형 셰프이드 변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그 절대 등급이 이 1형 셰프이드보다 한 1.5등급 정도 더 크다. 그래서 쉽게 말해 조금 덜 밝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은고자리 RR형 변광성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 주기 강도 관계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 기울기 없이 이렇게. 즉 변광 주기는 이제 수시간에서 하루 이내 정도라고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광형은 좀 표현 온도가 높아. A2에서 F6 정도까지. 근데 강도는 또 낮아. 태양의 한 100배 정도밖에 안 돼. 얘는 뭐 100배에서 5000배, 얘는 1000배에서 5만 배라고 하는데 얘는 100배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절대 등급이 플러스 값으로 되게 좀 어둡게 보이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지. 이러한 검은고자리 RR형 변광성도 부상 성단에서 주로 발견이 돼. 얘네들처럼. 그리고 질량도 좀 작아. 태양의 한 절반에서 0.7배 정도. 그리고 얘네들도 종족 이별들이고 얘네들은 헬륨 핵이 연소되는 이제 수평 가지 단계에서 이 구역을 지나. 그래서 얘 내부 구조 생각해 보면 중심에 헬륨이 탄소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수평 가지 단계 이렇게 헬륨 수소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별의 단계로 보면은 사실 얘랑 상황 자체는 비슷해. 헬륨 핵 연소가 일어나고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가지 변광성의 어떤 특징 우리 교과서에 조금 간단히 소개되어 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던 아까 전에 뭐 불안정대라는 개념이나 뭐 전근 거성가지 단계, 수평 가지 단계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요 내용은 지난번 성단 수업하면서 이 그림 한번 보여줬었을 거야. 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이 그림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리고 오른쪽에도 이제 새로운 자료를 좀 넣어봤는데 이거는 태양의 5배 정도 되는 별이 H활도상에서 어떻게 이제 진화하게 될까라는 그런 이제 그림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주계열 라인이잖아. 주계열 라인이고 여기가 지금 주계열 시퀀스, 메인 시퀀스에 있는 것들이야. 근데 태양의 5배 정도 되는 별이 진화를 어떻게 하냐면 주계열성 다음에 어떤 단계라고 했어? 그 전에, 그 사이에 준거성 단계가 있댔지. 그래서 여기는 주계열성이 진화하게 되면 표면 온도가 확 낮아지고 강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과정으로 가. 근데 이때의 속도가 어떻다? 되게 빠르다 해가지고 그 사이에 별들이 잘 안 나타나는 어떤 갭이 있대서 헬처스푼 갭이 있다고 지난번 설명도 했었어. 여기 잘 안 나타난다는 거지. 여기 뭐 별이 잘 안 나타나. 어쨌든 이렇게 빠르게 진화해 준거성 단계.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적색 거성.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불투명도니 어쩌니 하면서 어쨌든 광도가 좀 높아져. 그러다가 여기서부터는 딱 이제 중심에 있는 수소가 헬륨으로 딱 이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그런 이제 선광 현상이 일어나. 이런 것을 우리 이제 플래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아니지 헬륨 플래시가 헬륨이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선광 현상이 일어나면서 얘가 슝 이렇게 가. 요 단계가 뭐다? 수평 가지 단계다. 근데 이 수평 가지 단계에도 진화 속도가 꽤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표면 온도가 낮아져.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 instability strip이 있어. 이게 뭘까? instability strip 영어로 번역하면 불안정대야. 불안정대. 아까 전에 앞에 강의 자료에 있었잖아. 불안정대. 그래서 여기가 불안정대라서 여기 별이 이제 확률적으로 잘 안 나타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때? 가운데 뻥 뚫려 있지. 그래서 이제 별의 물리량이 여기에 있을 때는 이제 빠르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그래서 여기는 불안정한 영역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 불안정하다라는 개념이 우리 그런 개념이잖아. 딱 놓았더니 여기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불안정하다라고 얘기하잖아. 안정은 딱 두면 거기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 어쨌든 불안정 때의 개념은 여기다. 그리고 여기 수평가지 단계 부분에서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맥동 한다고 했었지. 그 종족 1형이랑 그다음에 그 검은고자리 RR형 걔네들이 이제 요 수평가지 단계 부분에서 변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적색 거성은 전근 거성 가지 단계로 가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변광성이 뭐다? 종족 2형 셰피드 변광성은 바로 저 전근 거성 가지 단계에 있어 변광하는 별들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별의 어떤 진화와 관련지어서 조금 가볍게 살펴봤는데 요 개념도 좀 체크는 해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변광성의 어떤 주기 강도 관계라는 특징과 그다음에 변광성의 종류, 특히 맥동 변광성의 종류를 좀 살펴봤어. 이제는 우리 은하의 중심과 크기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과거에 셰플린은 구상성단까지 거리를 추정해서 관측된 방향과 거리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 공간 분포를 작성해봤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 우리 은하 원단면에 구상성단의 위치를 나타내보니 구상성단이 집중되는 그런 방향인데 여기 이제 특히 많이 보여있지. 그래서 이렇게 집중되는 방향을 X 방향이라고 잡았대. 그리고 이 X 방향에서 은하면, 이게 은하면이거든. 은하면에 수직으로 자른, 즉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탁 잘랐어. 피자 위에서 자르듯이 이렇게 탁 잘랐어. 그리고 이 단면을 이렇게 쭉 보는 거야. 이렇게 그 방향으로 이제 구상성단의 분포를 그려봤어. 그 그림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화살표 방향으로 눈을 대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점은 은하면 위에, 빨간색 점은 은하면 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말하는 은하면보다 위에 있는 것이 우리 은하 좌표계에서 그 은위가 플러스인 것, 마이너스인 것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 우리 뭐 적도에서도 위도 경도 있지. 위도가 플러스면은 적도보다 위쪽에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은위면이라고 하고 은하 좌표계에서 여기가 은위에서 플러스인 방향, 여기는 은위가 마이너스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셰플리가 그린 거래. 셰플리가 이 구상성단의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나타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여기서 은하 결과를 보면 은하면 위아래 꽤 고르게 분포하고 있더라. 그리고 구상성단 분포의 중심, 얘네들의 어떤 중심이 대략적으로 한 뭐 요쯤이라고 생각을 했대. 즉 이 점이 각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인 지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겠지. 그래서 여기쯤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알았지.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쉽다, 어렵다? 어렵겠다. 우리 태양이 지금 구상성단의 분포 중심이라고 했지만 한편은 또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의 차이가 이만큼이나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정확히 은위면, 즉 이 좌표 Z값이 이게 Z방향이거든. Z방향. 요 값이 0이, 요 지점은 지금 뭔가 있어 없어? 딱히 없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은하면, 즉 나선판에는 어떤 성단이 주로 많이 있댔어? 산계 성단이 많이 있댔지. 구상성단은 주로 어디에 있다? 헤일로. 요 바깥에, 요 부분을 우리 헤일로라고 얘기하거든. 요 은하 원단보다 더 위, 이렇게 바깥에 있는 요런 부분을 우리는 헤일로라고 하는데 구상성단은 주로 헤일로의 분포야. 그리고 여기는 성간 물질이 많아서 저 멀리 있는 이 방향으로 뭔가 보려고 하면은 잘 가려져서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렇게 과거의 관측 데이터는 이렇게 0에서 잘 나타나진 않고 위아래 이렇게 보인다라고 얘기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이러한 방법도 얘기를 하고 있어. 변광성을 이용해가지고 거리를 정밀하게 잴 수 있는 구상성단이 5개에서 6개에 불과했대. 그래서 셰플린은 구상성단의 시지름을 이용한 거리 추정법을 개발해가지고 더 많은 성단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려고 했대. 이때 여기는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좋은 그게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구상성단이 있다고 하자. 근데 얘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우리 지구에서 봤을 때 하늘을 차지하는 각 지름이 어떨까? 조그마한 게 있겠지. 지구에게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시지름이 더 어떻겠어? 훨씬 더 커지겠지. 지금 우리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이 만약 우리 지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온다 하면 달이 거의 하늘을 꽉 채워버릴 수도 있어.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저 멀리 있는 구상성단의 시지름이 크냐 작냐에 따라 이제 다른 천체와 이제 비교하면서 제가 더 크겠네, 더 작겠네, 더 멀겠네, 더 가깝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 분석했다는 거죠. 이때 저런 시지름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H2 영역이라고 하는 전리수소 영역을
이 부분을 주로 관측을 전리수소형이야. 전리수소가 어떤 의미일까? 그치, 수소가 가지고 있는 그 전자 하나가 완전 이온화되어서 이 수소는 결국 양성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H1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라고 불러? 중성수소라고 부르지. 근데 이제 1 하나 증가시키면 전자 하나를 이온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봐주면 되겠어. 아마 이 내용은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그 이제 여러 가지 원소들의 스펙트럼 이런 거 얘기하면서 분광형 하면서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 자, 어쨌든 이런 전리수소 영역을 관측할 때 특히 이제 이런 연구에 잘 활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방법, 그 전리수소 영역의 크기를 측정할 때 거리, 이런 방법은 약 1억 광년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 이제 오리온 성과 같이 별이 탄생하는 지역에서는 막대한 양의 수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심에서 높은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소들이 전리되어 있는 영역이 꽤 많아. 그래서 전리가 된 그런 수소가 빛을 내게 되는데, 그 특정 파장의 빛을 딱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최대 직경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저 전리수소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직경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그걸 표준 촉대로 잡아가지고 은하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 개발됐다는 거야. 이 말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이제 거리를 알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점이 필요해. 초신성 1A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 밝기가 최대인 지점이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9.5 정도 되는 그런 하나의 기준이 있었잖아. 얘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전리수소 영역이라는 것에 최대 직경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방법도 알려져 있다고 해요. 우리 책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 안 되어 있었지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이제 우리 은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앞에 좀 보이나? 이게 유럽 우주 기구에서 관측한 우리 은하의 모습이야. 또 끊긴 건가? 아, 잘 했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우리 은하 면이고 여기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이야. 근데 되게 시커멓지. 여기 앞에 뭔가 차폐하고 있는 거야. 성간 물질이 많이 있어서 우옇게 가리는 모습. 소광 현상이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성간 소광. 자, 그리고 이거는 360도 파노라마 그림이야.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영역이 있지. 이 방향이 어디 방향일까? X. 그렇지, X 방향으로 해도 좋아. 은하의 중심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여기는 특히 이 부분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흔히 은하수라고 부르잖아, 그렇지? 별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어서 영역이. 그래서 구상성단의 분포의 중심이 우리 은하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태양계는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밤하늘에서 별들이 띠처럼 특히 밀접된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은하에는 별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원반이 존재하구나, 그리고 태양계는 원반면 부분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거는 왜 그럴까? 우리 태양계가 원반면 부분에 있다는 것은 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원반면 부분에 있지 않은 거 어떻게 보일까?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 우리가 한 번쯤 봤을 법한 이런 모양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어? 만약에 우리 태양이 은하면보다 저 위쪽에나 또 저 위쪽에 있으면 우리 은하 밤하늘을 찍을 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될 거잖아. 근데 어때? 얇은 띠 모양, 이런 모양이 보이잖아. 그 말은 우리 태양이 우리 은하면에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도 알 수 있었어.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은하의 구조가 어떤지 이제 충분히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은하는 나선팔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감긴, 그리고 이 팽대부가 막대 모양으로 있는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했어. 우리 은하는 모양에 따라서 허블 이제 분류 체계에 따라서 그 타원 은하 또 나선 은하, 이 나선 은하는 또 그냥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양이 타원이나 나선 모양도 아닌 그런 것들은 그냥 불규칙 은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냈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도 이제 수많은 시간과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겠지. 뒤에서 소개를 할게. 자, 그리고 우리 은하 중심에는 이 은하핵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이고, 팽대부는 이제 이 부분을 의미해. 그리고 이 중심 팽대부가 약간 이런 막대 모양으로 생겼고, 나선팔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더라는 거야.
이 팔처럼 생긴 모양 있잖아. 이 팔들의 각각의 이름들도 다 있어. 이 팔에도 어떤 팔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다는 거. 그리고 은하핵, 여기 은하핵에는 태양 질량이 약 400만 배나 되는 그런 블랙홀도 존재해. 이제 거대 질량 블랙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과거에 우리 지구에서 그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전파 망원경을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 블랙홀의 어떤 중심 방향의 모습을 촬영했다라는 기사가 연구가 나왔었는데, 혹시 그 이미지 본 적이 있었을까, 너희들? 본 적 없을까? 아마 인터넷 치면 또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거 띄우면 안 되겠다. 자, 아무튼 우리 요 방향을 들여다 보면은 이제 블랙홀이 보이는 거야. 특히 전파 영역으로 보면 잘 보여. 가시광선 뭐 이런 것으로 보면은 별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블랙홀 잘 안 보여. 전파 영역으로 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질량이 큰 블랙홀도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또 행성우주과학을 배웠는데, 이제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좀 기억을 해보자. 우리 은하의 원반 지름은 어느 정도 된다? 30km 정도 된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그 은하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정도 떨어져 있다? 8.5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 여기서 3.26을 나누고 하면 그 광년이라는 개념으로 나와. 그래서 3.26을 곱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약 10만 광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은하 크기 3만 파세 또는 이제 10만 광년 이렇게 우리 은하의 지름을 얘기해. 그리고 여기 보면 있지만 은하 원반은 성간 물질이 많이 집중되어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은하 원반 그리고 나선팔에서 별이 만들어져. 그리고 은하 원반에는 그래서 젊은 별들이 많고 상계성단이 주로 공부한다. 하지만 그 바깥에 있는 요 영역을 우리는 헤일로라고 부르거든. 헤일로라고 부르는데, 이 헤일로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늙은 별이 많고 구상성단이 많이 분포한다. 이렇게 비교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도 같이 한번 보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1950년대부터 우리 은하의 구조를 연구하던 사람들은 우리 은하가 정상 나선 은하인지 막대 나선 은하인지 논쟁을 벌였대. 그리고 2003년 스피처 우주 망원경, 이렇게 생긴 망원경이 발사됐는데 중적외선 영역에서 우리 은하 팽대부 모양을 추정해봤대. 그래서 우리 은하 팽대부 모양이 만약에 구형이라면 은하 중심 방향 부근에서 관측된 별의 밀도가 이 중심을 중심으로 약간 점대칭의 어떤 특징이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밝은 별의 밀도가 한쪽 방향에서 이제 큰 것이 확인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관측 결과를 통해서 별의 밀도가 큰 방향 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막대 모양의 팽대부가 존재할 거다라고 추정을 했대.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가이아 우주 망원경은 들어갔다, 그치? 2013년에 발사된 가이아 우주 망원경은 이 지속적인 별의 어떤 위치 변화, 즉 좌표 변화, 이것을 연구하면서 연주 시차와 거리를 알아봤대.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3차원 이제 매핑을 해보니까 우리 은하 중심부에 이 노란색이 이 밀도가 높은 부분이거든. 보라색은 밀도가 낮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멀리 있고, 그리고 밀도가 높은 이런 모양의 뭔가 있더라는 거야. 기울어져 있는. 이게 뭘까? 막대. 우리 은하 중심 방향에 있는 그 막대 모양의 구조가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은하 중심부에 이런 막대 모양이 있음을 확실하게 찾아냈대. 그래서 이 스피처 우주 망원경이 추정했던 것과 가이아 우주 망원경이 실제로 이렇게 본 모습이 일치해서 우리는 이제 막대 나선 은하라고 확실히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야.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 아직 이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실제 사진을 찍은 건 하나도 없어. 너무 멀어. 여기 우리 태양 여기 있는데 여기서 저런 사진 찍으려면 한 요 정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정도 올라가려면은 한 수백, 수천, 수만 빛의 속도로 그만큼 가야 여기에 겨우 도달할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촬영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핑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보다 최신 연구를 좀 소개를 하면 이렇게
별들의 분포, 우리 은하의 성단의 분포를 나타내 보니까 이 은하면이 직선이 아니더라는 거야. 이렇게 약간 양쪽 끝이 꼬여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이 나타나더래.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조금 소개를 하면 광고가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보자. 를 끝내주면 흙놀이를 했구나. 어머, 자, 자막을 켜줄게. 그리고 쌤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자, 여기 한번 called 보자. classical cepheids, which are bright enough to be seen out to the edge of our 우선 galaxy. 세피드가 종종 And 일량 in the 세피드야. current issue of science, 그 we 변광성을 have 통해서 presented a 이 unique 거리와 위치를 three-dimensional 이렇게 map 표현해봤는데 of the Milky Way that 그리고 is 이렇게 based on 나타났어. precise distances 우리 태양이 to 노란색 여기 thousands 있고 of these stars. Cepheids are young, pulsating supergiant stars. Their brightness 젊은 changes 맥동 in a very 변광성이라 regular 했지. pattern with a 그리고 초거성이야 well-defined 사실 period, 얘는. which may range from 질량이 hours 3에서 to 18 several dozen 질량이면 days. We 거성도 use 초거성도 our 있거든. telescope located at Las Campanas Observatory in Chile to image the entire visible Milky Way over 100 이 times. 영상 링크도 We 팀장에 then search 쏠려놓을게. for stars that change their brightness in a specific pattern. 변하는 Cepheids are 변광성을 ideal to 찾고 study the 방금 그 Milky Way 별들을 이 spectrum 은하수상에 and 이렇게 follow a 나타나는 점으로 relationship 나타낼 in 때 their 이 노란색 pulsation 점이 period 그 and 연구 their 결과야. luminosity, 하나 점을 meaning 찍어볼 that we 거야. can 좌표를. measure their intrinsic brightness based on their period. The distance can then be determined by comparing the apparent and intrinsic brightness of the star. Distances to Cepheids can be measured with an accuracy better than 5%. Our three-dimensional map of the Milky 이 연구를 Way 통해서 is as distant as the expected 선생님이 diameter 몇 of 편 the 해보니까 galactic disk. 이렇게 Our map 나타나더래. shows that the Milky Way 우리 disk 태양이 여기 is not 있고 flat. It is warped and twisted far 은하수 away from the 원반이 galactic center. 평하지 않고 Warping 은하 of the disk 중심에서 멀리 has 휘어져 been 있다. detected before, but this is the first time we can use individual objects to trace its shape in three dimensions. Warping may have been caused by the passing 이런 interactions 휘어짐은 뭐 with 때문일까? satellite galaxies, interactions 자, with 우리 은하가 지금 거의 한 50억 년 동안 아주 평화롭게 있지만은 않았을 거야. 그 주위에 또 다른 위성 은하 같은 것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 은하와의 어떤 중력적 상호작용이 있었겠지. 그러면서 그 끝을 살짝 휘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이유지 않을까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intergalactic 거야. gas or dark matter. 암흑물질과의 We 상호작용이 can 이런 거기 also 때문에 estimate an age of a Cepheid based on its pulsation period. The youngest Cepheids are located near the galactic center, while the eldest near the Milky Way's edge. 자,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우리 은하 원반에 위치한 그리고 아까 관측했던 그 초록색 점들의 어떤 이제 거리와 나이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 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선 팔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 은하에 나선 팔이 보일까? 진짜 막 이렇게 팔이 있나? 아니잖아. 왜 팔이 있는 것처럼 보여? 별뭐 성단 같은 게 뭐예요? 그렇지, 별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럼 별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여? 밝게 보이잖아. 밝게 보이니까 우리는 팔처럼 뭔가의 형태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밝게 보이는 것은 거기에 뭔가 많은 물질들이 결국에는 충돌, 병합 이런 이유로 결국 모이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모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중력이겠지. 그런데 뭐 쉽게 말하면 이 각 팔들의 어떤 공전 각속도가 저마다 다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통사고 일어나듯이 막 충돌이 일어나겠지. 그러면서 이런 별들이 더 나선팔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더 Found 밝게 보인다는 거야. many elongated structures in the galactic disk that 자, are 그래서 composed 여기 있는 of 영상 한번 잘 silver. 봐봐. We propose that stars located in those substructures have formed around the same time in one of the spiral arms. However, Cepheids 이걸 봐야 that 되는데. were formulations 자, that 2억 년 were 전부터 formed test such a 현재까지인데 hypothesis. 우리 은하가 We have 이렇게 injected several self-motion 공전하면서 episodes into the 새로운 spiral 별들을 막 arms and 만들어져. assigned typical motions and rotation velocities to the 바깥에서 stars within. 안쪽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We 있지. then looked at 나선팔의 what the 공전 galaxy 각속도가 looks 조금씩 like 조금씩 다르면 after millions of 그리고 years. 이게 시뮬레이션이고 이게 관측 That the 결과야. simulator 굉장히 and 닮아 있는 모습을 observed structures 확인할 수 are 있지. strikingly similar. This shows that our idea 그래서 우리 은하에 관련된 이제 최근 연구의 내용도 좀 찾아봐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죠. here about the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과서 맨 뒤에 있는 이제 토익 토론 관련된 내용이야. 이거는
이제 과거에 안드로메다 성운, 지금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외부 은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100년 전 1920년대에는 셰플리와 커티스라는 이 두 학자가 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안에 있을까, 우리 은하 밖에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했대. 이 논쟁에서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커티스 여기 B 보면 뻥하게 뚫려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 보고 토의해 보자라는 활동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해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해. 그리고 뭐 팀즈로 제출하면 선생님이 그 내용 또 반영해 줄 수도 있겠지. 자, 근데 뭐 조금 결과를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의 논쟁주가 누구에 있을까? 커티스가 있어. 즉 안드로메다 은하는 외부 은하다. 이것을 누가 알아내느냐? 허블이 알아냈어. 뭘?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변광성을 관측해서. VAR이 변광성, Variable Star거든. 그래서 이 안드로메다 은하 안에 있는 변광성을 관측함으로써 이 얘네의 거리가 90만 광년이다. 당시에 우리 은하의 크기가 약 10만 광년이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었단 말이야, 선행 연구가. 그러니까 이거 안드로메다 은하는 외부 은하겠다라고 결정이 났고, 셰플리는 이 허블의 논문을 보고 이것은 내 우주를 파괴한 논문이다라는 피드백을 남겼대. 이제 셰플리의 유니버스가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난 거지. 외부 은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말이야. 그리고 뭐 그 안에 있는 이제 세부 연구들을 보면 이런 셰페이드 변광성의 밝기 변화 그리고 겉보기 등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30만 파섹, 90만 광년 이렇게 거리가 이제 멀다라고 이제 주장한 실제 허블의 논문의 일부를 좀 발췌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론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엑셀과 그 구글 콜앱 이런 거 좀 해가지고 한번 수행평가 활동을 좀 해보자. 수고했다. 좀 끓이고 가야겠다. 노트북 좀 챙겨와 보자.